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프로이트의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개인이기도 하지만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한단 말이죠. 개인이 중시되어 있고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취지 아래 집단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개인이 있어요.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문화 또 사회를 우리는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명은 어떤 규칙이 있죠. 그 개인만 있었을 때는 이 문화와 사이가 없죠. 언어 문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상호적으로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배분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화가 발달되지 않죠. 개인만 있을 때는 그 두 개인을 담고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담고 있는 사회. 그래서 이 문명이 발달하려면은 필수적으로 규칙이 필요해요. 너와 내가 이 공동체와 문화와 사회 안에서 공동의 이익, 만족, 그리고 공동의 분배, 불만족, 이 부분은 어떻게 타협해서 규칙을 하나하나 정해가요. 즉 문화와 사회를 이뤘을 때 그것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문명 속에는 어떤 불만들이 있느냐,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문명에 불만을 품고 있고 문명 속에서 불행을 느끼고 있으며 문명을 벗어던져야 할 명예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명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력을 쏟거나 아니면 문명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강해진 나머지 문명이나 본능 제한과는 일체의 관계도 맺지 않으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문명 속에서 불행을 느끼고 있어서 이 문명을 벗어던지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내 본능이 담길 수 있는 문명, 좀 더 나의 어떤 충동과 나의 쾌를 만족시키게 하는 그 어떤 것이 허용되고 용인될 수 있는 그 문명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문명을 변화시키려고 에너지를 쏟고 몰입시키고 또 문명에 대한 적개심을 일으키고 아니면 아예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문명과 단절된 사람, 그냥 속세를 떠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명 안에 있으세요? 그 문명 속에서 나의 개인적인 본능이 얼마만큼 용인되고 얼마만큼 그 규칙 안에 받아들여지는지 허용되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좀 문명이라 하니까 좀 익숙하지 않죠.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집단, 공동체로 이야기를 바꿔봅시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은 어떤 집단이에요? 한참 공부할 우리 학생들에게는 집단은 학교라는 집단이 있고 또래 집단이라는 또한 또 작은 집단이 있어요. 이익을 창출하고 분배를 받는 회사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부서가 있죠. 하위 부서들이 있죠. 개인과 구성원을 담고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담고 있는 집단, 그 집단을 담고 있는 어떤 기관, 그 기관이 담고 있는 사회, 집단 안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느냐.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 둘, 셋이 모이면 이제 집단이 되잖아요. 개인이었다가 마음 맞으면 둘, 셋이 되는 겁니다. 책으로 어떤 삶의 해법을 찾는다. 이 마음이 동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집단이 있어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그 현실이 있잖아요. 사건, 사고가 있고. 근데 그 사건, 사고를 책에서 저자가 설명하는 정말 인생의 그 해법들을 방법 삼아서 삶으로 적용하는 집단인 거예요. 이 마음이 같은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북클럽이라는 집단이 생긴 거죠. 이렇게 그 목표가 같은 사람들, 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각자 속해 있는 집단이 있잖아요. 정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한 뜻이 있어서 목표가 있어서 모여있는 이 집단에 왜 집단이 와해되고 그 안에서 구성원들은 변질이 되고 왜곡이 일어나고 이러느냐는 거죠. 맥두걸이라는 영국의 심리학자는 낮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네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왜 가끔 보면은 남편이 출세를 하면은 와이프가 아파, 아니면 아이가 아파, 하다못해 고양이도 주인이 공부하고 작업하면은 자판 위로 올라가서 작업이나 공부를 못하게 하잖아요. 이런 건 것 같아요. 이 낮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자기 수준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이 집단 안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보고 학교를 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잘 유념히 봐보세요. 야 그냥 놀자, 놀면서 해, 이런 인기 발언들을 해요. 이거는 사실 내 것을 쌓는 사람에 대한 어떤 자극이죠. 처음에 초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흔들어 제끼고 유혹을 하고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 살살살살살살 다른 생각을 가지게끔 이게 언어를 넣는단 말이죠. 집단 내의 구성원들이. 맥두걸은 집단이 정신활동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5가지 주요 조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찬찬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집단이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일정 기간 존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이라는 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두세 사람 그 이상으로 모인 게 집단이잖아요. 처음 세팅된 그 구조를 일정 기간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집단 구성원들이 저마다 집단 전체와 감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집단의 본질과 구성, 역할, 기능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집단의 본질과 구성, 역할, 기능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먼저 말했던 그 집단이 어떤 지속성이 유지됐다, 지속성이 유지 가능하다, 이 가능성이 보였을 때 드러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뭔가가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집단의 본질과 구성, 역할, 기능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신적으로 딱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조건은 서로 뭔가 비슷하지만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는 집단들이 상호작용, 이 경쟁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리더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조건은 집단이 전통과 관습, 또 관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와 변혁은 전통 안에서, 전통 A와 A 다시로의 변화가 있는 거지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이거는 집단 자체의 존재와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 집단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B라면 B 다시가 있는 것이 성장이고 발전인 거지 B였다 A였다, A였다 C였다, C였다 F였다, 이것은 혼동이죠. 그것은 뭔가 쌓이지도 않고 쌓이는 거 없으니까 진짜 변혁되는 게 아니라 변질이 되기 쉬워요. 완벽한 조직과 집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개인도 이 공동체와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시험을 해봐야 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그 집단의 전통과 관습, 관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조건은 집단이 명확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체계는 구성원들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차별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적인 작업을 집단에 맡기지 말고 집단 구성원인 개인에게 수행하도록 맡겨두면 지적 능력의 집단적 저하를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의 명확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구성원들이 각자가 기능의 전문성과 그 모든 나머지의 가능성에서 자기의 독특성을 찾아내는 그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집단한테 맡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자체의 개인이 이 지적인 작업, 정신적인 작업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반적인 지적인 능력의 저하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맥두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의 본질과 구성과 이 역할들과 기능들을 그 체계와 그 관습과 관례들 안에서 인정이 된다면 정말 좋은 상품, 질적인 상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모두가 다 제곱이 되고 모두가 다 성장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문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불안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어떤 적개와 적대와 분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체계와 지금 집단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맥두걸이 말한 집단의 정신활동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5가지 이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 내 생각이 집단 안에서 어떻게 생각되어져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사유를 하고 질문을 던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 인정해줘, 나 이거 했으니까 인정해줘, 이렇게 떼써서 받는 인정이 아니라 집단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던지는 질문 자체가 달라.
그래서 해법이 질적으로 달라. 이것이 인정이잖아요. 우리 모두 집단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